안녕하십니까. 김태국입니다. 제가 최근 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 탄핵 문제로 요 근래 한남동과 강화문 그리고 어 서부 법원 이렇게 좀 다녀와 봤었는데요. 제가 보고 느끼고 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 또 최근 탄핵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변화된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에 살면서 정치에 대해서 일반인들처럼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사업과 제 가정과 또 일반적인 삶을 위해서 바쁘게만 살았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다수가 사실 관심이 없죠. 그런데 최근부터 이런 좀 관심을 갖게 돼서 한남동에 집중적으로 좀 최근에 한 5번 한번 나가 봤었고요. 강화문도 작년부터 좀 나가게 됐었는데 가끔 한 번씩 나갔습니다. 어 이런 배경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는 뭐 자나 우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헌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판단과 또 공정한 판결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필요한데, 대한민국에는 사법부와 또 입법부가 하는 행태들이 그동안은 사실 저희도 전혀 저 자신도 관심 없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았더니 지금 경찰, 공수처 그리고 판사, 사법부에서 하는 행동들이 정말 엇나가고 있다,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남동 간제에도 한 5차례 정도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우리 10 대, 20 대, 30 대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거를 듣게 됐습니다. 그들의 말이 어떤 말이냐? 그들도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평범한 학생인데 내가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느냐? 왜 나오게 됐느냐?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현실 사법부가 행하고 있는 잘못된 판단과 어떤 억압과 또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행하는 뭔가 독재적인 카톡을 검열한다든가 여론조사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각종 본인들의 걸림돌이 된다라면은 본인들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본인 판단만이 맞다고 하는 이런 독재적인 사고, 또는 반사회주의적인 사고, 행동, 방법, 이런 거를 이 젊은이들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와서 그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 살아가고 있고 민주주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억압과 독재와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들도 이해하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사회주의가 아니니까요. 공산당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공정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판단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10 대, 20 대, 30 대가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 체험하고 또 그거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젊은 학생들이, 어르신들이 그동안 나오셔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국을 하고 왜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지를 알고 그들에게 큰절을 하고 정말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표현을 하는데 정말 바른 소리, 옳은 소리, 공정한 표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보고 느껴보시라고 한번 영상을 편집해 보았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연사입니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젊고 이쁜 20대 여성이 여러분들 앞에서 자유를 외친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올라온 23살 최시아라고 합니다. 박수! 이렇게 큰 무대는 처음이어서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왜입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2030이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계엄령이 터졌을 때 놀라신 분과 아무렇지 않으신 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놀란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22 대선 이후로 제 살기에만 바쁘고 정치에 관심을 끄고 살다 보니 왜 갑자기 계엄을 하신 거지? 왜 민주당에 먹잇감을 주신 걸까? 의결이 해제될 것임에 왜 하셨을까? 여기서 중요했던 점이 바로 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계엄령을 하셨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 그들이 22번 탄핵을 남발하고 국가 예산을 40배로 감소시키고 또한 감천법까지 폐지를 하는 것을 보고 이래서 계엄령을 하신 거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계엄령이 왜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무능하다고 프레임을 씌우더니 야당에서는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주의 속 탄핵이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을 보고 많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세월호 때부터 정치적으로 감정으로 정치하는 민주당을 싫어했고 거짓 선동을 일삼는 민주당을 싫어했지만 작금의 나라의 상황이 정말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언론에서는 역시나 장갑차니 촉칼이니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렸고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을 믿으면서 그것들 왜 계엄을 했는지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제 지인들이 탄핵 찬성 시위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도 나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있는지 찾아보게 되었고 부끄럽지만 광화문 집회의 존재를 이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여기까지 오게 12월 달에 혼자서 광화문 집회를 향했는데 이 날이 저에게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지금의 모습과 달리 그때 정말 저의 또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6070, 80 어르신들이 정말 과장을 못해서 99%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순간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이 10년, 20년 뒤에 이 분들이 가시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이제 누가 지켜야 되는 거지? 가장 인구수가 많은 4050은 보이지 않았고 2030은 전부 다 무관심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위기감이 더욱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혼자 광화문 집회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제발 젊은 사람들이 더욱더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애국심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던 저에게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껏 어르신들이 6.25 때부터 지켜온 이 땅을 저 공산주의 세력한테 빼앗기고 싶지 않았고 정말
그 순간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오프라인에 많이 나와야겠다. 20대 여성 별로 없는데 이 20대 여자들은 전부 탄핵 찬성 시위에 있다는 그 고정관념, 프레임을 깨부수고 싶었습니다. 왜 2030 여성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알아봤는데 그들은 민주당이 선이고 국민의힘은 악이라는 세대에 당해 있었습니다. 아니 정치에 선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악이 맞습니다.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줄줄이 탄핵시키고 일을 못하게 되어도 자기네 인사 임명하려고 헌재고 방통이고 전부 마비시키고 미루고 임명을 미룹니다. 본인들의 정권 찬탈을 위해서라면 국정이 마비되어도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악법에 거부권을 쓰는 것이 그게 소통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들은 왜 대화로 하지 않고 줄줄이 탄핵시켰습니까? 이렇게 손발이 묶인 나쁜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님은 작년에 수출 1위를 달성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나라를 생각하고 발전시킵니까? 세상에 어느 독재자가 나라를 발전시킵니까? 독재자라고 함은 국민들을 착취하고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지금 누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지 정말 우리 모두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왜 방송국이 아닌 선관위를 두셨는지, 왜 본인이 당선된 선거를 자꾸 파헤치려고 하시는지, 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도 계엄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실탄 없이 200여 명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요. 왜 민주당은 간첩들이 나날이 검거됨에도 간첩법 폐지를 주장하는지, 노동조합이 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왜 미군 철수 운동을 하고 그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싶어 하는지, 왜 민주당만이 아닌 국회 전체를 비판하셨는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요. 그리고 왜 거대한 사법부 카르텔을 경고하셨는지, 왜 우리법 연구회 출신 좌파들은 불법을 저지르는지, 왜 태양광과 차이나머니를 먹은 중공 세력에게 지원받은 JTBC와 MBC는 좌편향된 거짓 선동을 일삼는지, 왜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하고 유튜버를 고발하고 민주파출소라는 오감시제 같은 짓을 일삼는지, 왜 선관위는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서버를 안 까는지, 왜 선관위는 형상기업 종이를 가지고 나와서 시연해 보이지 않는지, 왜 부정선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4명의 헌법재판관이 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을 했었는지, 왜 선관위와 사법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조에 있는 국민의 주권을 짓밟는 부정선거야말로 헌법을 유린하는 중대한 사항 아닙니까? 낱낱이 수사받아도 모자를 판에 대통령님께서 계엄령을 떼야 할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지금 이 나라의 상황에 분노하셔야 합니다. 이미 이 나라에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법치주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3년째 재판을 도망다녀도 한 나라의 대통령은 한 달 반 만에 구속하고, 구속도 모자라서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갖 불법이 판을 쳐도 8시기면 넘어가는 저 좌편향된 법의 잣대에 우리 청년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헌법에 의거하지 않는 사법부, 공정함을 잃은 사법부는 이미 모든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2030 세대들은 거짓을 정말 혐오합니다. 2030은 진실 팩트를 원합니다. 팩트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복귀가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복귀이고, 거짓은 하루 일한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인용한 4명의 헌법재판관의 중립성이 거짓입니다.
청년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으로 판결한다는 것을요. 그렇기에 근거한 것이고 저는 탄핵이 인용되지 못하도록 모든 수를 써서라도 막을 것입니다. 또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의힘 또한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조기 대선이라는 말을 볼 때마다 화가 치솟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반드시 복귀하실 겁니다. 복귀하시는 순간까지 거짓된 언론, 나라 팔아먹는 반국가 세력들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왜? 첫 번째, 저는 거짓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고, 두 번째, 잘못된 세상에 순응하면서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중국 공산당 세력에게 검열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6.25 때부터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이제는 우리 2030이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왜?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자유는 한 번 빼앗기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개봉령을 통해서 지금 국가의 최대 전복 위기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최대 전쟁을 하고 있고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법은 상대의 급소를 치는 것입니다. 적의 급소를 알고 적인들이 제일 발작하는 곳을 우리는 공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부정선거. 선관위의 부정부패, 감사 거부, 증거 보존 신청을 기각하는 등 형사기업종이라는 거짓말, 이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아직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 여론입니다. 불리한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하고 전학일 선생님의 성관이 팩트 영상을 유튜브 코리아에게 내려달라고 고발하고 네이버 댓글 여론이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순 공감선을 없애려고 합니다. 김경수 드루킹 때와 김어준이 댓글 작업 사이트 때는 제재할 수 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댓글조차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을 검열하고 우파 커뮤니티를 폐쇄하려 하고 2030들이 집회에 나오지 못하게 갈라치기를 유도하고 더 이상 진실을 깨우치는 국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입막음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급할수록 군성이 나오는 법입니다.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자진 출두하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달리 어떻게든 검열하고 입막음하려고 하는 공산당 같은 행동? 저들이 멍청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저들의 본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막지 않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급소 두 가지가 뭐라고요? 부정선거, 부정선거와 여론이죠. 여론. 우리는 앞으로 부정선거와 여론, 중도층들을 계속해서 공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민주당이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급소를 정확하게 찔러서 우리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왜? 우리가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는 곧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다들 많이 지치시고 힘들지라도 정말 승리 하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 짧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2030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와! 건강 받으십시오! 화이팅!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화이팅 화이팅! 기가 막히죠? 네! 잘하고 예쁘죠? 네! 제명하고 어쩔래? 못되겠어.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박수! 이재명 지지하는 개딸들 얼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딱 정청래예요, 정청래. 정청래가 머리 길면 개딸이에요. 아, 진짜로 박원순이 머리 길면 개딸입니다. 얼마나 이뻐요, 그쵸? 네. 얼마나 말도 잘해요, 그쵸? 자유를 추구하고 대한민국을 원하면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해집니다. 와, 우리 애국 청년들 멋있습니다. 2030 청년들. 예, 이제 세대 교체가 집회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 배인기 대표가 나왔네요. 누가 발작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빨갱이들이 아주 집회에서 무슨 춤을 추냐? 출 거야. 왜? 빨갱이들만 있으면 여기 무대에 나와서 깜칩니까? 우리도 세련되고 젊은 친구들이 집회에 관심 가질 수 있으면 재미를 돋구고 아 나도 저 전장에 나가고 싶다 이런 세련된 집회 우리라고 못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2030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호하겠다고 나선 순간 이재명의 안 그래도 차가운 그 동분양은 더 바늘 구멍만해집니다. 그렇죠? 네. 이번엔 10대입니다. 와. 10대 연상 오시겠습니다. 10대. 아, 예. 아까는 20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10대. 동포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겼습니다. 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윤석열 대통령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님은 불의를 보고 절대 참지 아니하세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과 박정희 대통령님 두 분 다 불의를 보고 결국 참지 아니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둘을 이을 대통령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참지 마시고 빨리 일당 사형시키십시오. 맞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원래 정치인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재명 개자식아 네가 왕이야. 네가 대통령도 아니고 지금 까불고 다냐. 여러분 우리 까부는 놈 깜빵 들어가야겠죠? 네. 외쳐봅시다.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깜빡! 이재명 깜빡! 이재명 깜빡! 이재명 깜빡! 그러나 우리의 위대하신 윤석열 대통령님은 말씀하셨어요. 언젠간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겠다면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런 대통령이 우리가 자꾸 원하던 대통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님 사랑하시죠? 네. 제가 윤석열 부르면 여러분도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화이팅! 화이팅! 그런데 이 사파의 개자식들아, 이게 감히 우리가 사랑하는 대통령을 불법 탄핵시켜? 나라를 사랑하는 게 죄냐 이 개자식들아! 맞아. 여러분 탄핵도 불법이죠? 맞습니다. 선거도 불법이죠? 네. 영장도 불법이죠? 네. 그런데 왜 국민들은 깨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 조중동 개자식들과 빨갱이 언론 때문 아닙니까? 언론은 진실만을 보고할 것이지 왜 거짓말만 하냐 말이야. 여러분 제가 MBC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미국이 윤석열을 싫어하고 이재명을 좋아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법치주의를 어기면서 행동했답니다.
옛날부터 법치주의를 어긴 게 누군데? 누가 독재를 했고 누가 내란을 일으켰고 누가 이렇게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냔 말이야. 바로 이재명 이 개자식 아니냐 말이야. 여러분 열불 나고 천불 나고 참을 수가 있어요? 이 새끼를 다 폐지시켜야겠죠? 우리 한 번 더 외쳐봅시다. 조중동 해체! 조중동 해체! 조중동 해체! 조중동 해체! 조중동 해체! 조중동 해체! 언론 해체! 언론 해체! 언론 해체! 언론 해체! 언론 해체! 언론 해체! 이재명 깜빡! 이재명 깜빡! 여러분 이 나라는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에게 방법은 천만혁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만혁명을 완성해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잠깐만. 10대인데 내가 볼 때 이 친구 인생 2회차. 말이 안 돼요. 몇 살이에요 정확히? 16살입니다. 여기 있는 무슨 팀 하나 둘 셋? 호랑이 티. 네. 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10대, 20대, 30대 젊은 친구들 꽉꽉 개념도 차있고 말도 너무 잘하고 흥도 높고 체력도 좋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렇죠 여러분? 네. 힘이 나죠? 네. 웃음이 나오죠? 네. 이길 수 있겠죠? 네. 다음 영상 또 우리 예쁜 친구 모셨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와. 박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23살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창다희 청년입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저희 한번 시원하게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무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무속! 이재명 구속. 민주당 해체! 민주당 해체. 민주당 해체! 민주당 해체.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님의 구속 기간 영장이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검찰이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불구하고 또한 공수처의 불법 수사 그리고 그것을 허락한 서울지법들 여러분 오늘날 사법부가 어떠합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법치주의가 싹 다 무너지고 사법부가 무너졌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대통령 예산 삭감, 줄타리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개혁 말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의 연초 국민께 드리는 글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대 야당의 국정마비, 비정상적인 법률의 남발로 국론 분열 조작, 수십 차례의 줄타임으로 잘못 없는 자들의 직무 정지,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감사와 감사원장 탄핵,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입법을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운명체계를 무너뜨리는 저들에게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책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현재 거대 야당의 행위를 보시고 이것은 전시사면에 근거하는 비상사태다라고 생각하셔서 비상계엄 권한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엄이 내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이 비상계엄으로 사상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계엄은 절대로 범죄가 아닙니다.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께 부여된 권한입니다. 권한.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계엄은 내란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워
대한 이야기하고 계신데 헌법재판소는 법의 준부한 판단을 정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대통령의 개혁을 통해서 개몽이 되어서 수많은 청년들이 깨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는 더 모이고 더 외쳐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직 소리를 내지 못하는 청년들 소리를 내십시오. 눈을 뜨지 못하고 가려져 있는 청년들 눈을 뜨십시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소리를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어른분들이 목숨 걸고 싸우셨는데 청년들 우리가 그것을 헛되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청년들이여 깨어나라. 청년들이여 깨어나라. 자유대한민국 지켜냅시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좌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분열되고 유혈 사태를 일으키고 선동돼서 와야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저 빨갱이들이 원하는 것 우리는 그 그림을 만들어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집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비상개혁 11.12 담화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건 대통령, 그 대통령과 함께 우리 저 빨갱이들 반 국가 세력들로부터 이 자유를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화이팅!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눈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가 막히죠? 네. 맞는 말만 합니다. 이재명 지지하는 개딸들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윤석열 탄핵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vs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어땠어요? 멋있어요. 똑똑합니다. 이게 찝재명 너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 차이다 이거지, 그렇죠? 네. 기쁩니다. 네. 이렇게 2030 무대를 그것도 광화문에 제가 아무리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고 유명하다고 해도 이런 무대를 기획하고 이제 하기가 불가능해요. 근데 저를 무대에 세워주신 신혜식 대표님, 제가 이제 무대에서 뛰놀게 해줄 수 있는 2030들이 뛰놀게 해줄 수 있게 해주신 신 대표님 모셨습니다. 멸공의 풀과 함께 구호전 준비했고요. 신 대표님 마이크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배터리가 다 우리 떨어져서 신 대표님도 2030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혜식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신혜식 대표님 나오셨네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터리가 넘겨주고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자리 마련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구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 같이 애국합시다. 탄핵 무효, 부정선거 수사합시다. 많이 외쳐주시고 현장으로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또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한 번씩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또 오늘 감사합니다. 내부로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관저로. 그래서 우리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기각! 탄핵 기각!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윤석열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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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하라!
안녕하세요. 이틀 후면 정말 민족 대명절인 설날입니다. 지금 또 눈이 오늘 또 온다고 하는데요. 눈들이 좀 내리고 내일도 눈이 온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오시고요. 올해는 참 슬픈 현실이죠.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탄핵이 돼 있는데 너무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마음은 무겁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부모님 뵙고 친지들 만나 뵙고 인사하시고 따뜻한 복을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정의는 승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구속이 되어서 또 기소가 돼 있고 그래서 현재 몸이 자유롭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들 해 주시고 나오는 그날까지 함께 응원합시다. 감사합니다.